우리 인간이 포유동물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팔의 자유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어깨가 발달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어깨는 신체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도록 어깨를 빌려주기도 하고 또 빌리기도 하고요. 어깨 동무를 통해서 친근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튼튼하고 든든해야 될 어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을 움직이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겠고요. 또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쌩쌩 잘 돌아가야 할 어깨에 왜 제동이 걸린 걸까요? 도움 말씀 주실 어깨 관절 주치 정형외과 이종철 센터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회전근개 파열 환자. 오늘도 환자들은 아픈 어깨를 부여잡고 병원을 찾는데 이들의 짐을 덜고자 머리를 맞댄 의료진들. 그 속에서 오늘도 이종철 센터장의 하루가 시작된다.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어깨 통증. 어깨가 조금 아픈 것을 처음부터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그리 많지 않다. 가만히 있던 어깨 힘줄이 왜 끊어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깨 힘줄은 외상성으로 갑자기 일시에 끊어지는 경우는 굉장히 좀 확률이 적고요. 그리고 퇴행성으로 보통은 점점점 약해지던 힘줄이 이제 한 번에 마지막에 견디다 못해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임이 많아 자가 회복이 쉽지 않은 어깨 힘줄. 이렇게 파열이 진행되면 결국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어깨 수술을 하면 내가 젊을 때처럼 그 어깨를 또 잘 쓸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점점 얇아지던 약해지던 그런 힘줄들을 저희가 봉합하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는 그 어깨를 예전 젊을 때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상황에 맞춰서 무거운 짐을 든다는 걸 조금 줄이시든지 그런 쪽으로 생활 습관을 좀 바꿔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거동이 힘든 환자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정형외과 전문의의 꿈을 키운 이종철 센터장. 지금도 환자가 호전되는 모습에서 매번 큰 보람을 느낀다. 인체에서 모든 관절이 다 중요하지만 어깨는 특히 앉아서 작업을 할 때도 많이 쓰이는 관절입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편안한 어깨를 가지시고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엔 멋진 어깨를 만든다고 열심히 근력 운동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어깨의 속 사정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인 60% 이상이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양치질이나 식사조차도 많이 힘들어하신다는데요. 무엇이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건지 또 대표적인 어깨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들거나 아니면 무겁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경우 어깨 힘줄에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집안일 하시는 가정주부님들도 반복적으로 집안일 때문에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요즘에는 그 학생이나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PC 작업 많이 하면서 또 어깨 질환이 같이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휴대폰 사용이 양이 많아지면서 어깨 질환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원에 주로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이제 자주 오시는 질환이 저희가 쉽게 말해서 50견이라고 얘기하는 그 동결건, 석회화 건염 이렇게 또 있는데요. 그 소위 말하는 50견은 저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질환의 이름 명칭은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정식 명칭은 이제 그 유착성 견관절낭염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반복적으로 캡슐이 염증이 생겼다가 좋아졌다가 반복되면서 어깨를 들어 올리기 힘들다거나 이런 식의 증상이 나타날 때 저희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석회화 건염은 멀쩡한 힘줄에 뭐 아직까지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석회가 끼게 되는 그런 질환이고, 이것은 엄청난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이 석회화 건염이 있으신 분들은 응급실을 통해서 방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어깨 질환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말 그대로 어깨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힘줄에 파열이 생긴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네. 오늘은 그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이잖아요. 네. 활동 반경이 늘 자유로운 만큼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불안정한 구조 때문이라고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흔히 어깨 관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골프 티에 골프 공이 올려져 있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이 녹색 부분이 관절을 이루고 있는 면인데요. 뼈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부분이 관절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관절이 어깨 관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일이 잘은 없지만 어깨 관절은 빠졌다는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어깨 관절 주변에 관절와순이라고 부르는 구조물도 있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알아볼 회전근개가 안정하게 어깨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전근개는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힘줄을 말합니다. 저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흉곽 쪽에 견갑골이 흉곽 쪽에 걸쳐져 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게 되는데 네. 앞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넓은 면을 둘러싸고 있는 견갑하근 그리고 뒤쪽에서 봤을 때 견갑골의 견갑극을 기준으로 해서 견갑극 위쪽의 극상근과 견갑극 아래쪽의 극하근, 소원근 총 이렇게 4개의 힘줄이 회전근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어깨의 통증은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관절 외부의 통증, 저희가 드문 경우입니다만 간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측 어깨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심장 쪽에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심장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왼쪽 어깨 쪽의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절 내부의 관절와순이나 아니면 다른 캡슐 등의 파열로 인해서 관절 내부의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오십견과 같은 관절 캡슐이 강직되면서 굳어지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나 협착증 등으로 인한 경추부 신경통으로 인해서 어깨의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타겟을 잘못 잡아서 어깨 질환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목 디스크나 협착증 이런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통합적인 진료와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의 반복적인 이완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특정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 저희가 유발점에 의해서 통증이 발생되게 되는 근근막 통증 증후군도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원인은 저희가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까지는 괜찮다가 어깨에 뚝 소리가 나면서 아프기 시작했다. 그러면 멀쩡한 힘줄이 갑자기 끊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관찰되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염증이 생기다가 낫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힘줄이 약해진 것이 차츰차츰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상성으로 아니면 교통사고나 운동이나 이런 외상성으로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로 인한 파열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깨와 팔을 또 아무래도 많이 움직이게 되는 야구 선수나 럭비 선수도 이 회전근개 파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회전근개가 파열됐는지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가장 흔한 것은 통증으로 볼 수 있겠죠. 전에 없던 통증이 새로 생긴다든지 전에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안 아프던 어깨가 새로 아프다든지 그리고 어깨의 활동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 각도에서 팔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선반 작업을 할 때 전에는 안 아팠던 팔들이 계속 아파온다든지 그리고 탄발음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툭탁툭탁 하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생긴다면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경우에는 머리 빗질을 하기 어렵다든지 칫솔질을 하기 어렵다든지 이런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주위에도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저녁에 주무시려고 할 때만 되면은 무지하게 아프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예, 저희가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는 팔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 이 모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저희가 잠을 자는 자세에서는 등을 땅에 붙이고 눕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서 통증이 더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인 문제 이외에도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저희 호르몬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야간에 분비돼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 야간통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네. 뭐 한 번 아프고 말겠지, 이러다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참거나 또 자가 진단으로 방치하게 되면 아마 더 많이 아픈 결과를 낳게 될 텐데 그렇겠어요.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 진단에서는 뭐 간단하게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이학적 검사부터 MRI까지 더하게는 이제 진단적 관절 검사에서 마취를 한 후에 할 수 있는 검사가 있겠는데요.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이학적 검사는 저희가 아까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팔을 들기가 어렵거나 특정 각도에서 팔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팔을 올려보는 것만으로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회전근개가 4개 중에 그 각각의 근육의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 앞으로 드는 근육, 옆으로 드는 근육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팔을 앞으로 들기 힘든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벌리기 힘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 저희가 어느 힘줄에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하는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팔을 위로 들어오는 것이 힘든다. 이게 50견하고 좀 비슷한 증상 아닌가요? 예, 저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50견이라는 것은 사실 질병의 명칭으로 보기에는 약간 좀 광범위한 범위의 그 명칭이고 저희가 좁게 말해서는 50견을 이제 동결건과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동결건, 유착성은 말 뜻대로 어깨가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제 50견에 해당되게 되는데요. 이 치료 목적은 통증을 줄이고 어깨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물리치료나 운동치료 등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어깨가 굳어진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심하게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네. 이 50견이라는 이름이 50대에 많이 발병해서 붙여진 이름이잖아요. 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또 발령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50견이라고 해서 꼭 50대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60대, 70대 환자분에게서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 점점 이제 30, 40대 분에게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네. 이는 그 PC 작업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휴대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그 훨씬 젊은 연령대에서 50견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30, 40대도 50견이 올 수가 있는데 나이가 젊다고 설마 50견이겠어 하고 과신하지 마시고 네. 어깨에 적신호가 왔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회전근개 파열의 진단 방법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가 아까 간단히 진료실 안에서 볼 수 있는 이학적 검사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검사는 단순 방사선 검사, 즉 엑스레이를 찍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의 경우에는 힘줄의 문제인데 엑스레이가 도움이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 엑스레이를 통해서 물론 힘줄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힘줄의 변성이나 그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게 될 수 있는 뼈의 변화를 단순 엑스레이 사진으로 쉽게 좀 관찰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완근과 그 견갑골 하부 쪽에 뼈가 자라나 있는 모습 이런 것을 보면 이분은 회전근개가 어느 정도 파열이 있거나 좀 닳아서 이렇게 뼈까지 변화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아주 심하게 그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된 분 같은 경우에는 견갑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도 관찰할 수 있고 예. 이런 파열이 심한 분일수록 저희가 이런 단순한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회전근개 상태가 어떤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해볼 수 있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가 되겠는데요. 네. 초음파 검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회전근개 힘줄이나 인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시행하는 술자마다 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저희가 초음파의 원리는 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을 모니터에 표현하는 것이 되게 되는데 이 프로브의 각도가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이런 그 회전근개 파열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시행한 사람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많이 시행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자기공명영상 검사, 즉 MRI인데요. 네. 이는 어느 병원에서 실시하더라도 똑같은 사진을 보고 똑같은 의사가 이 정도의 파열이 있구나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입니다. 물론 방사선도 없을 뿐더러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아직까지 비침습적인 방법 중에서는 아주 정확하고 최근에 또 MRI 해상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보이는 부분, 저 부분이 힘줄이 떨어져서 빈 공간에 이렇게 관절액이 차 있는 부분인데요. MRI 사진에서 저렇게 하얗게 나타나 있으면 회전근개 문제가 있는 부분이구나, 끊어져 있는 부분이구나 저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소공포증이 있거나 아니면 금전적인 이유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 저희가 진단적 관절 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론 직접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진단적 관절 내시경 검사를 위해서는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MRI 화질이 점차 높아지면서 이런 진단적 관절 내시경 검사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한번 들어봤는데 네. 이런 진단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가 얼마나 또 어떻게 파열이 됐는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진단이 가능한가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파열된 위치, 힘줄이 몇 개나 닫혔는지, 그리고 파열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파열된 힘줄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는데요. 먼저 파열된 위치는 대부분 힘줄이 뼈에 붙는 위치에서 파열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완골의 대결절과 극상근의 붙는 자리,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붙는 자리에서 주로 파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파열된 힘줄의 개수는 1개부터 4개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회전근개라는 힘줄들은 다 4개의 힘줄들이 여러 가지 커플링 포스라고 해서 짝힘을 이루어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끊어지게 된다면 한쪽으로 지나친 힘이 쏠리면서 이 나머지 힘줄도 같이 파열을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만 끊어졌던 힘줄들이 2개, 3개, 심하게는 4개 전부 다 끊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네. 힘줄이 파열된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부분 파열과 전층 파열로 나눌 수 있게 되는데요. 부분 파열은 저희가 관절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관절 안쪽에 끊어지는 관절 내부의 부분 파열이 있을 수 있겠고 관절 외부의 파열이 있는 관절 외부의 부분 파열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2가지를 비교해 볼 때는 저희가 논문에 최근에 발표된 걸로는 관절면 쪽으로 이렇게 부분 파열이 진행된 경우에 예후가 조금 더 안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이 각각의 파열들이 외부로 혹은 내부로 진행되게 되면 전층 파열이 되게 됩니다. 파열된 힘줄의 크기에 따라서 또 저희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소파열은 찢어진 범위 가장 큰 길이를 쟀을 때 1cm 이하의 경우에 소파열이라고 하고 1cm에서 3cm 사이 중파열, 그리고 3에서 5cm 사이를 대파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어깨의 크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5cm 이상의 파열이 있는 경우에 광범위 파열이라고도 하지만 체구가 작은 분과 체구가 큰 분의 차이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개 이상의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됐을 때 5cm 이상 파열됐을 때 2군을 같이 이제 광범위 파열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합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의 종류까지 알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통증이 시작된다면 이게 벌써 회전근개 파열이 시작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병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겠는데 치료 방법에 앞서 가지고 파열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센터장님. 예, 처음 말씀드렸지만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멀쩡한 힘줄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먼저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계속 낫는 반응이 반복되고 하다가 부분 파열이 되게 되고 이런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되겠는데 부분 파열의 경우에 무조건 다 전층 파열로 진행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 파열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어깨 사용을 잘 하면서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부분 파열에서 치료를 저희가 성공리에 마칠 수 있고 만약에 일적으로나 여러 취미생활적으로 또 어깨를 계속 써야 되는 경우에 이런 부분 파열이 전층 파열로 진행하게 됩니다. 각각 비율은 저희가 반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전층 파열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약 2, 3년 내에 이렇게 전층 파열로 부분 파열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깨 부분 파열로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을지 고민 많이 하실 텐데 치료를 잘 받게 되면 전층 파열로 이어지지 않을지도 궁금한데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어깨 부분 파열 같은 경우에는 의사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수술 안 하고 보존적으로 치료를 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 파열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 전체 파열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진행을 막은 상태에서 치료를 완료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분 파열이 있을 때 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을 하기 전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시고 운동을 하고 나서 집에 갔을 때 크게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 계속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은 일단 전층 파열이 되게 되면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광범위 파열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작은 부분에 U자 모양으로 이제 전층 파열이 생겼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점점점 커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게 되고 지금 그리고 또 보시는 것처럼 파열이 진행될수록 이런 식으로 회전근개의 퀄리티 또한 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저희가 그 식당에 가면 좋아하는 게 이제 마블링 있는 소고기인데요. 그렇죠. 예. 물론 구워 먹으면 맛있고 한 고기지만 사람의 어깨에서 저렇게 그 근육 사이에 지방이 끼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한 것입니다. 네. 회전근개가 계속 움직이고 작동을 해야 이런 식으로 근육 사이에 지방질이 끼지 않고 건강한 근육이 유지가 되게 되는데 회전근개가 파열돼서 어깨를 못 쓰기 시작하게 되면 그 어깨 근육이 점점 지방화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형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MRI 모습은 이 견갑골 측면에서 이렇게 촬영한 모습입니다. 이 견갑골의 뼈가 Y자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뷰인데요. 저희가 이 극상근의 극상극 위쪽 부분의 극상근과 극상극 아랫부분의 극하근 그리고 견갑하근 이렇게 세 가지의 근육을 관찰할 수 있는 뷰입니다. 실제 건강한 분의 어깨를 MRI 촬영했을 때 이 까맣게 되어 부분이 근육이고 하얗게 되어 부분이 지방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근개 파열이 되고 근육을 점차 못 쓰게 되게 되면 이렇게 근육이 전체 다 있어야 될 부분에 지방이 이렇게 변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네. 점점 더 진행되게 되면 극상근뿐만 아니라 극하근 있는 위치까지 지방화가 진행 그리고 더욱 더 심하게 되면 남은 근육이 오히려 더 없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물건을 집어올리던 명석 씨는 어깨에 극심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다. 예계배 현장 그 설비를 정비하고 조립하고 곤치고 이런 업무를 한 40년 가까이 해서 하다가 60세 정년 퇴직한 사람인데 자연히 이래 돼. 자연히 항상 내 오른팔에는 공구가 지져 있으니까 무거운 공구 뭐 가벼운 공구부터 해가지고 그게 하나의 직업병으로서 그래 안 된다. 지금 생각이 그래요. 파열된 상태가 심했던 그의 오른쪽 어깨 힘줄. 파열 범위가 넓어 봉합 수술과 함께 동종 진피도 사용되었다. 이번 수술을 계기로 명석 씨는 어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체감했다고 한다. 젊을 때는 지금도 모를 거예요. 어깨 안 아픈 사람은 중요한 걸 몰라요. 내가 딱 이리 어깨 아픈 거 병에 나보면은 진짜 중요한 걸 알아. 조그마한 물그릇 하나 못 들겠더라고. 밥 숟가락으로 들어도. 운전 한 2시간 하면 어깨 아파가지고 운전 못 해요. 이제 수술하면 괜찮으면 이제 40년 회사 생활 하면서 내가 우리나라도 여행하는 거 가본 적 없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혼자서 그냥 내 차 몰고 여행 한번 다니고 싶어. 그게 제일 하고 싶어. 수술 준비에 한창인 의료진들. 오늘 수술대에 오른 환자 역시 오른쪽 회전근개에 파열이 생겼다. 앞서 명석 씨처럼 직업적인 이유로 어깨를 혹사한 것이 문제였다. 회전근개 중파열 내지는 대파열 정도에 해당되시는 분으로 평소에 대폐질을 많이 직업적으로 하시면서 회전근개 손상이 발생했던 경우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선반 위에 있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서 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작업들을 하게 된다면 재파열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주의해서 수술 후 재활 활동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회전근개 봉합술도 최소 침습 수술이 보편적이게 되었다. 수술 중의 손상을 최소화해 통증은 줄이고 회복도 빠른 것이 장점이다.
회전근개 파열이 전층 파열로 가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파열 사이즈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이즈가 적을 때 수술하시는 것이 재활도 빠르고 수술 시간도 훨씬 짧게 걸리고 나중에 회복 결과도 좋게 되는 그런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파열이나 대파열 같은 경우 이렇게 그때까지는 저희가 남아있는 힘줄을 다시 이제 봉합해주는 그런 게 가능하지만 광범위 파열로 넘어가서 뼈에까지 이상이 오게 되면 그때는 있는 회전근개를 봉합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꾹꾹 참아오던 통증이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진 철호 씨. 며칠 전 입원을 한 뒤 지금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 그 밤으로 통증은 한 1년 전부터 있었고 그래가지고 뭐로 자꾸 자서 그런 거지. 이제 구부리고 자면 어떨 때는 좀 받치기만 조금 시원할 때도 있고 그런데 되게 아플 때는 뭐 안 오는 게 얼마나 아픈가 몰라도 막 그 정도로 아플 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참고 뭐 파스도 붙였다가 뭐 그런 식으로 지내지 뭐. 주사도 맞았다가. 파열된 회전근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그 상태로 참고 버틸수록 파열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 걷잡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제 이 어깨 근육 때문에 우선은 견디는데 나이가 들면 숟가락질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더라고. 그래서 일찍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해서 운동도 하고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지 뭐. 어깨에 생길 수 있는 질환도 그 종류가 참 다양하고요. 또 생활 속에서 불편함도 참 많다 보니까 이미 온라인상에서 치료 정보들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미 스스로 다 공부하고 오셔서 이건 이렇게 좀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모르는 사항이 있거나 의문한 상황이 있으면 논문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논문을 비교적 지금은 이제 검색하기 쉽게 돼 있어서 저한테 오신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 봉합할 때 어떤 특수 앵커, 실이 달린 앵커를 쓰게 되는데 어떤 제품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봉합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도 있었고. 네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를 저희가 이제 회전근개의 찢어진 모양을 보고 최종적으로 단순 봉합을 할지 뭐 매트리스 봉합을 할지 이런 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장에 가야 저희가 이제 최종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깨 힘줄 연결하기 위해서 쓴 그 실들 그게 녹는 실입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실은 녹진 않습니다. 녹진 않고 튼튼하게 저희 인대가 붙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이제 남아있는 그런 실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은 SNS를 통해서 믿을 수 없는 의료 지식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보고 본 게 그대로인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회전근개 조직은 말이죠. 자연 치유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치유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다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지 센터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운동치료와 약물 복용 주사치료 그리고 보존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게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운동치료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회전근개가 짝힘을 이루어서 균형이 잘 맞아야 되는데 일부분이 약해지거나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해진 근육을 점점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물리치료나 운동치료를 할 수 있겠고요. 보통 운동치료를 하면서 약물이나 주사치료를 동반해서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게 되겠는데 물론 이렇게 많은 약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2가지 혹은 3가지 종류 약을 드시면서 빠른 통증 완화를 원하시거나 통증이 많이 심하신 경우에는 주사치료를 같이 병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아도 호전을 보이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파열 범위가 너무 넓다거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또 고려돼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동 치료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안 되고 주사 치료도 안 될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절개를 통해서 안쪽에 그 관절 열어서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기술력이 발전해서 그 다 관절경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조그만한 구멍만 뚫어가지고 특수 도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회전근개가 찢어진 부분을 봉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수술만큼 중요한 게 수술 후 재활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까맣게 팔을 벌리고 있는 보조기를 차고 계신 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외전 보조기라고 하는데 이것을 6주에서 8주 정도 회전근개가 떨어진 정도나 파열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6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고정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후 재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그 8주 정도 이렇게 어깨를 고정하게 되면 나중에 어깨가 또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힘줄을 붙여놓기만 하면 의미가 없고 그 붙여놓은 힘줄을 또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는 재활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회전근개 수술적 치료의 결과는 작은 파열은 비교적 성적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큰 파열의 경우에는 재파열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논문에 따르면 50% 이상에서 수술한 환자분들이 다시 재파열이 일어난다고 보고되기도 하고요. 네. 파열 부위가 넓을수록 수술을 해도 재파열될 수 있는 빈도가 높다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통증이 없으신 분도 있고 저희가 MRI를 찍어보면 분명히 수술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끊어졌지만 네. 통증 자체는 훨씬 나아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진에만 의존해서 반드시 재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열 범위에 따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9세 여자 환자로 몇 개월 전부터 우측 팔을 들기 어렵고 팔을 들 때 통증이 있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시행했고 엑스레이 상에 대결절 부위와 견갑골 쪽에 그 뼈가 이렇게 삐죽삐죽 자라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MRI 촬영을 시행하였고요.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회전근개 전층 파열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파열된 부분이고요. 사이즈가 비교적 크지 않아서 간단한 수술로 짧은 시간 내에 수술을 마치고 또 수술 결과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7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어깨 아프신 거는 한 6개월 전부터 오른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셨다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일을 하시면서 대패질, 그러니까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네. 엑스레이를 시행해 봤을 때 견갑골 그 견봉 하부 쪽에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상완골의 대결절 부위에서도 이렇게 뼈가 하얗게 되어 있는, 경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MRI 사진 찍어봤을 때 앞서 본 분과는 다르게 이렇게 파열 범위가 굉장히 넓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이렇게 MRI상의 중파열 이상의 그 파열로 진단되었고요. 네.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관절경을 시행할 때 이만큼 앞서 본 분과 다르게 굉장히 회전근개 파열이 범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이 달린 특수 앵커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근개 봉합을 마무리하였고요. 네, 소파열과 중파열의 수술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네. 파열 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회전근개 봉합술이라는 게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수술법까지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그 옷도 찢어지면 그 찢어진 부분이 너무 결손이 큰 경우에 다른 패치를 덧붙이듯이 어깨에도 마찬가지로 그 패치를 덧붙이는 수술이 있습니다. 네. 7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오른쪽 어깨에 뚝 하는 느낌이 있은 후 이렇게 사진처럼 계란만한 혹이 상완에 발생해서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가 그 고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두박근 장근이 끊어지게 되면 위에 있던 힘줄의 시작되는 부분이 또르륵 말려 내려와서 이렇게 계란만한 사이즈의 누가 보면 혹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 뽀빠이 근육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뽀빠이 변형이라고 저희가 하게 됩니다. 마치 젊을 때 알통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아픈 거군요. 네네. 통증이 계속돼서 저희가 MRI를 시행하였고 앞서 보신 분보다 더 심한 회전근개 파열과 회전근개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견갑골을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남은 부분의 근육이 중간 부분에 저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주변은 다 지방화 변성이 이루어진 상태여서 이번에 뚝 하면서 소리가 나서 아프기 시작한 거는 최근 일이었지만 이미 예전부터 회전근개가 끊어져서
점점 지방 변성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었는데 수술하고도 계속 좀 농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네. 보통 저 정도 파열이 되게 되면 저희가 부분 파열에 대한 부분 봉합술만 시행하거나 아니면 그 일부분만 수리를 해주는 부분 봉합술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분은 저희가 그 나중에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패치 보강술을 같이 병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예. 파열된 범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안쪽까지 크군요. 굉장히 큰 이 파열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마찬가지로 실이 달린 앵커를 이용해서 회전근개를 봉합하고 최대한 회전근개를 당겨서 봉합을 했지만 저기 노출된 부위 이까지는 다 저희가 커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가 패치를 추가로 이용해서 결손되어 있는 부분을 덮어주고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패치가 어느 부분에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안 덮여 있는 부분이고 이 하얗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패치를 위에 힘줄에 올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 전후 MRI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큰 범위의 파열이 있었던 부위가 이렇게 원래의 본인 힘줄과 더불어 저희가 패치 보강술을 한 부분까지 이렇게 잘 덮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이 패치 보강술 이식받은 힘줄을 이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럼 다른 것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식이라니까. 네. 혹시 부작용은 없을지도 우려가 됩니다. 초기에는 저희 패치 보강술을 할 때 돼지의 소장 점막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조 그 재료를 이용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의 문제랄지 아니면 파열, 약해진 강도로 인해서 파열이나 아니면 동종 이식이 아니고 타종의 그 장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면역 반응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경우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동종 진피를 이용하여 하기 때문에 그 동종 진피도 그냥 사용하지 않고 세포 부분을 다 제거한 그런 동종 진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면역 반응도 최소화하고 강도 면에서도 굉장히 높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임상 결과가 있겠죠. 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심할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인공관절 삽입술인데요. 네. 회전근개 파열도 상태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가 있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있는 힘줄을 고쳐서 쓰지 못할 정도로 힘줄이 질이 낮거나 지방화 변성이 많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데요. 예. 81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수년 전부터 지속된 우측 어깨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셨고 어깨가 아프신데도 이분은 치료를 받지 않고 좀 방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견갑골과 상완골 사이의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지고 공간도 지금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MRI를 시행해 보니까 당연히 이 회전근개가 없어서 위쪽으로 상완골 두가 많이 올라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요. 이 극상근과 극하근 모두 지방화 변성이 많이 이루어져서 기존에 있는 힘줄을 도저히 봉합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절개를 해서 무릎, 고관절 수술하는 것처럼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게 되고요. 봉합 불가한 광범위한 파열의 경우에는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네. 이 인공관절 수술하면 아마 이거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수술 후에 어깨 관절을 얼마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지 또 이 인공관절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 원래 있던 관절보다는 움직임 각도 범위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분 다 절제를 해내고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전근개의 기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예방주사를 맞는 이 바깥쪽 근육, 삼각근이라고 하는 그 부분의 힘으로 어깨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동작에서는 기존에 건강했을 때의 어깨 움직임보다는 훨씬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깨 관절의 경우에는 다른 무릎이나 고관절처럼 그 인공관절 그 기술이 아직까지는 좀 세대가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개발 중이어서 다른 무릎 관절은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하면 20년 이상, 25년 이상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무릎 관절 경우에는 보통 60대, 70대 초반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가 많게 되지만 어깨 관절 경우에는 그 비교적 더 나이가 많이 드신 상태,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에서 저희가 수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재수술까지는 또 잘 필요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어깨를 들고 좀 일을 심하게 했을 경우에 어깨가 뭉치고 좀 많이 결리고 그래요. 그럴 때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많이 마사지 하면은 막 며칠 후에 풀리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뭐 힘도 있고 그래가지고 철봉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래 참 이래 너무 무리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참 이래 좀 어깨가 좀 많이 좀 아팠어요. 어깨는 옛날에는 50견이라고 그냥 쉽게 넘겼는데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쉽지가 않아요. 병원에 간다는 게. 또 좀 심할 때는 팔이 너무 아파서 힘들지만 또 파스도 붙이고 또 뭐 진통제도 먹고. 4년 전에 어깨가 파열돼갖고 3개 다 파열돼서 그래가 수술을 했는데 하루 한 대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뭐 도수치료가 다 했는데 지금 또 안 좋아갖고 치료 그때만큼은 안 아파도 치료하러 계속 한의원에서도 침맞으러 가고 해요. 몸을 삐뚤게 자고 이러면 어깨가 많이 아픕니다. 그럴 때는 일찍 일어나갖고 아침에 신천 동네에 와 공원에 와 조깅도 하고 팔도 이래 돌리기 운동하고 이러면 자주자주 하면 어깨가 자동으로 이래 풀리고 몸이 풀려 나아집니다. 뻐근하거나 결리고 쑤시거나 이렇게 누구나 한 번쯤은 어깨의 이상 신호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네, 통증과 고단함을 눌려서 축 처진 우리의 어깨. 건강하고 당당하게 펼 수 있는 방법들 약손 상담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어깨를 크게 다쳐서 회전근개 파열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조기를 6주 정도 착용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씻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보조기를 착용한 지 2주째인데요. 혹시 잠잘 때만이라도 보조기를 풀면 안 되는지요? 네, 생활 속에서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네. 정말 이렇게 보조기 착용이 좀 부담이 돼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잠잘 때 잠깐이라도 풀어놓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봉합술을 시행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깨 뼈에다가 힘줄을 올려주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저희가 갖고 있는 어깨 힘줄과 뼈 사이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톱니 모양으로 맞물려 있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6주에서 8주라는 기간은 저희가 뼈 위에 힘줄을 올려놨을 때 자기들끼리 잘 나을 수 있는 그 시간이 6주에서 8주 정도가 소요되게 되고 네. 만약에 주무실 때 보조기를 풀어놨다가 이 잠버릇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쪽으로 틀거나 모으거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껏 한 수술이 끊어진 다시 재파열이 된다거나 그럴 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6주에서 8주 뭐 이렇게 들으신 기간대로 지켜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외전 보조기의 경우에는 그렇게 팔을 벌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술하는 회전근개의 경우에 보통 찢어진 것을 당겨서 저희가 붙여놓는 수술 방법이 되기 때문에 팔이 모아지게 되면 장력이 많이 가해지게 돼서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는 외래 오시는 분들 중에 저 외전 보조기 중간에 있는 부분을 제거하고 그 암슬링만 이렇게 차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 반드시 내부에 있는 톤 보조기까지 착용하고 6주에서 8주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더 또 궁금해하시는 게 보조기를 6주에서 8주 정도 착용하고 나서 재활 치료까지 받아서 정상적으로 생활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가 보조기를 6주에서 8주 정도 하는데 사실 4주 정도 지나면 간단한 움직임 정도 이렇게 집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예. 저희가 목표하고 있는 것은 6주에서 8주 보조기를 착용하고 그 이후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수술 후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수술 전의 움직임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이제 재활 치료가 가장 필수적인 수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전체적으로 2, 3개월 내에 전체 움직임을 회복하고 4개월에서 6개월 사이 저희가 이제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하셔야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네.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더 참아주셔야겠네요.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회전근개가 파열되면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 잠을 못 이룰 만큼 통증이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도 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정말인가요?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염증도 동반되고 또 통증도 당연히 동반될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게 사실입니까? 본인은 회전근개 파열이 끊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고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삼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안에 끊어진 회전근개의 기능을 대신해서 팔이 나는 움직이는데 안에 회전근개가 끊어질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무릎, 고관절,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사진과 증상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분 파열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다른 짝힘을 이루고 있는 다른 근육이 같이 파열이 있거나 약해져 있는 경우 본인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파열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어깨 질환은 통증이 시작되고 나서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참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심한 어깨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고 석회와 건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니까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는데요. 문제는 잊을만 하면 자꾸 재발한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로 낫지 않는다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요? 네, 이 어깨 석회와 건염 제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 통증이 어마어마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보이지 않고 재발할 때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깨 관련해서 응급실을 찾는 경우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어깨 주변 뼈에 골절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견관절이 탈구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석회화 건염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울면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통 어깨 석회가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100%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손상된 인대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그 사이 공간에 석회가 찬다는 그런 이론도 있고요. 물론 이 석회가 오히려 처음에는 생길 때는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시다가 힘줄 안에서 그 석회가 녹기 시작하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부풀어 오르니까 통증이 극심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투약을 통해서 염증을 깔아앉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석회가 사라져야 없어져야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데 요즘에는 체충격파라든지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로도 저희가 석회화 건염을 잘 치료할 수도 있고요. 약을 드셔도 주사를 맞아도 체충격파를 해도 반응이 없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절경을 통해서 석회 끼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제거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치료법이 있다고 하니까 치료 잘 받으셔서 빨리 통증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승모근 주위가 뭉치고 결려서 어깨를 돌렸더니 두둑거리는 소리가 심하게 납니다. 어깨를 돌릴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나는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요? 앉았다 일어설 때 무릎에서 두둑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사실 저도 가끔은 나는데 그런데 어깨에서 나는 소리는 좀 생소한데 이게 어깨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도 있나요? 예, 맞습니다. 물론 정상적인 관절에서도 움직임에 따라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라면 병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원인으로는 관절, 회전근개의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아니면 힘줄, 인대가 튀겨지면서 나는 경우도 있고요. 연골 손상이나 아니면 견갑골 배열이 이상해져 있는 경우에서도 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충돌 증후군이라고 있는데요. 견갑골 뼈가 자라나면서 주변 힘줄을 자극하면 움직일 때마다 두둑두둑 하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게 되겠고, 그리고 근육 염증으로 인해서 근육의 이완과 수축이 반복되면서 근막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게 되면 어깨에서 소리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목 쪽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목 디스크나 일자목, 그리고 흉추부의 후만 경직이 있을 때도 어깨 쪽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어깨에서 두둑 소리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 위에 돌덩이가 있는 것처럼 무겁고 가끔 두통과 함께 어깨와 뒷목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평소 긴장을 잘 하는 편이라 어깨와 뒷목이 항상 경직돼 있는데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제 어깨 질환의 이상 신호일까요? 네, 주로 젊은 층에서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한다고 합니다. 두통을 동반한 어깨와 뒷목의 통증들, 치료가 필요한 어깨 질환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어깨는 회전근개 이외에도 주변에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깨를 구부리거나 목을 길게 빼면서 이렇게 PC 작업을 오래 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작업을 할 때 어깨
어깨가 굳어지면서 그 주변으로 주행하는 신경과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뒷목이 굳어지거나 이런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목이 아프면서 뒷골도 아프고 날개뼈 안쪽까지 아프다. 또는 저리거나 팔이 전기 오른 듯이 이런 식으로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반드시 목에 대한 검사를 같이 해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 디스크나 협착증의 경우에 어깨 통증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는 척추랑 관절을 같이 볼 수 있는 통합적인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제 어깨가 한결 더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시원하게 캐내고 싶은 어깨 통증, 약선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어깨 통증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께 또 하실 당부의 말씀과 더불어 또 당당하게 어깨를 펼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들도 추천을 해주시죠. 네, 어깨 통증은 충분히 완치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원인 파악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으로 관절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목 쪽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각 원인에 따라서 각 원인별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그 PC 작업 등이나 휴대폰을 오래 보시는 분들은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도록 하시고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어깨가 앞쪽으로 굽어지고 목이 앞으로 가 있으신 분들은 40분, 50분마다 반대 방향으로 어깨를 뒤쪽으로 펴주시고 목을 뒤쪽으로 젖혀주시는 등의 스트레칭을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소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관절 관리 그리고 병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야외 활동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스포츠 클럽, 헬스 클럽에 가는 것도 좀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집에서 운동하는 홈 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살도 좀 빼고 건강 관리하는 거 참 좋은 건데 네. 하지만 자세가 잘못돼서 근육을 사용하면 어깨에 무리가 가서 오히려 통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스트레칭 잘 챙겨서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깨 근육은 참고 견딜수록 악화되고 치료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이 말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깨에 생긴 무거운 고통과 고민을 시원하게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이종철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